피의 사실 공표를 두고 오늘 정치권도 뜨거웠습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부 측은 논의하는 단계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흔히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보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런 뉘앙스나 의미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제가 기사들을 쭉 제시를 해볼 테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직접 어떤 게 피의사실 보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또 어떤 게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가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KBS가 2019년 9월 11일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다 단독이라고 주장했던 기사들이에요. 모른다던 투자처 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 WFM이라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회사가 있는데 그 운용한 회사와 관련된 회사예요. 정경심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서 그 사모펀드라든가 그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조국 장관 측이 주장을 해왔는데 KBS 취재진이 이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을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네. WFM 투자 가치가 어떠냐고 먼저 문의를 해봤네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들었다고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고요.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까지 가서 이제 정경심 교수 컴퓨터 본체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그 하드디스크를 자기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분이죠.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자, 이건 한겨레 신문이 2019년 3월 22일 김학이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역시 단독 기사입니다.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이 그 당시에 이제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한밤중에 공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측에서 긴급하게 이제 출국 금지를 해서 막았다. 자, 세 번째 기사는 뭐냐면 국민일보가 지난해 2018년 12월에 보도한 기사인데 양승태, 김앤장의 강제징용 소송 재판 상황을 알려줬다. 담당 변호사 3차례 접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강제징용 소송의 이제 한 당사자인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하던 로펌인 김앤장 관계자를 3차례 만나서 그쪽에만 따로 재판 진행 상황 이렇다라고 알려줬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건데 역시 이거는 이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번째 기사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2019년 9월 19일에 보도된 기사인데 한국일보 단독 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1994년 청주 처제 살인범인가. 이게 지금은 다 너무나 많이 보도돼서 익숙하신 부분이지만 한국일보가 처음으로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혐의로 그러니까 형을 확정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 그 사람이 이 DNA의 주인공이다. 이걸 지목한 기사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사는 2019년 9월 2일에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예요. CJ 장남 마약 밀수 공항 적발 변종대마 양성반항. CJ 회장의 아들이 공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이렇게 적발이 됐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그럼 이제 피의사실 보도고 어떤 게 피의사실 보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세요? 다 피의사실 보도 같죠. 근데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제시한 5개 기사 중에 첫 번째 조국 장관 관련 정경심 교수 관련 기사는 피의사실 보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관련자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주장을 그냥 보도한 거라고요. 오히려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거든요. 다 피의사실 보도죠. 이 나머지 4개 기사 보면 굉장히 보도돼서는 안 되는 부당한 내용이라든가 굉장히 이거 사람들이 아예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라는 생각이 드셔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피의사실 보도란 말이에요. 피의사실 보도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그게 피의사실이든 아니든 공익성이 있는 정보다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피의사실 보도 자체가 나쁘다. 피의사실 보도는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보도를 많은 분들이 막 섞어서 쓰다 보니까 둘의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랑 피의사실 보도는 이 행위라는 주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이 하는 행위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형법 제126조에 규정이 된 내용이에요. 이제 형법에서 규정된 이제 경찰이나 검찰 그런 어떤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그러니까 공판 청구, 법정에 세우는 거, 이 행위 이전에 외부에 발표하는 거는 처벌한다라는 조항이고, 그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예요.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럼 피의사실 보도는 뭐냐? 이건 당연히 언론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알렸든 아니면 실수로 알렸든 기자가 정보를 확보해서 그 누군가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 그게 피의사실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피의사실 보도가 정당하게 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그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5가지 기사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공인이라 할지라도 수사 과정에서 뭐 굉장히 입수되는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든가 등에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적인 정보도 많이 입수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뭐 돈을 받았다거나 이 사람의 가족이 또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적인 내용을 만약에 언론이 보도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공익성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피의사실 보도가 전부 다 나쁜 게 아니라 피의사실 보도 중에서 이제 공익성이 있는 보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기준은 공익성이다. 반대로 피의사실 공표는 이제 기소 전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은 뭐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공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예컨대 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1970년대에 민주당의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 관련 어떤 사무실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침입을 하고 막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게 경찰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직 CIA 요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한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는 이제 민주당의 라이벌인 공화당 소속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백악관 또는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냐면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곳 미국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좀 방해하거나 회방 놓으려는 이런 공작들이 여러 개 이런 보도를 계속한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내가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누군지 내가 절대 밝힐 수 없지만 딥스로트라는 사람이 나한테 핵심적인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줬다. 30년 가까이 이 사람이 신원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딥스로트가 자기가 스스로 공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미국 FBI의 부국장.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언론에 알렸다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국장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닉슨 대통령이 시키니까 인사 불만 때문에 닉슨을 쓰러뜨리려고 굉장히 사적인 동기에서 제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내적 동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식으로 치면 완벽한 피의사실 공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저는 상당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의 사건을 보면은 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에서 검찰 상층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을 막 체포하고 국정원이 개입한 여지가 많다는 부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기소 이전에 알려진 거예요, 언론에. 이것도 다 누군가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제 말은 모든 피의사실 공표가 다 공익적이고 정당성이 있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표도 피의사실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형법에서 이건 처벌한다고 규정이 됐는데 정당성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보도예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누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 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의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럼 이건희 회장 비자금 보도도 다 했고 그 보도는 사람들이 다 정당하다고 보는데 형법에서 처벌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라든가 이런 거를 실명을 적시해서 보도하는 보도는 엄밀히 말하면 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다만 그게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거. 다른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게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공판 청구 이전에 알리는 건 분명히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언론이
고위공직자의 실명 비판이라는 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그 공익성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듯이 이 피의사실 공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든가 공익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그 단독 기사 한겨레 분명히 피의사실 보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도됐을 때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된다. 법무부의 조기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니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뭐 피의사실 보도 같은 걸 전혀 비난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오히려 그 보도를 받아서 더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뭐 이제 동아일보가 검찰 조국 부인 모친 동생 처남 출국 금지라는 단독 보도를 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 홍익표 그 수석 대변인도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자, 이게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를 할 때는 보도를 받아서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뭐 발표를 하고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가 이어지면 검찰의 나쁜 습관이 나왔다 피의사실 공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피의사실 보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칭찬을 하거나 정당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 다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익성이라는 게 이걸 굉장히 내로남불식 기준으로 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불리한 보도는 공익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에 관련된 보도는 공익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냥 서로 그냥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고 우리 사회가 공익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얼마 전에 제 취재 파일을 가지고 이 KBS 저널리즘 제이라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방송에 나온 얘기를 다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떤 부분이 저는 그 방송에 좀 문제라고 봤냐면 그 예컨대 뭐 양승태라던가 김학의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는 매우 정당하고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보도는 매우 부당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셨는데 이 피의사실 보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공익성이라는 거를 진영주의라는 아주 좀 잘못된 걸로 지금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론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의도가 나쁠 수 있어요. 언론이 고민이 되는 건 의도가 나쁜 사람의 제보를 보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적 내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서 제보하는 사람은 뭐 제가 기자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거의 없어요. 기자는 그 의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도 과정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보 내용 1번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 제보가 정말 정확하냐 혹시 의도 때문에 이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느냐 그 2번 그러면은 이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공익성이 있느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는 그 동영상 뉴스타파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제보한 사람을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 측에 돈을 달라고 원래 했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타파는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한 거는 보도의 공익성이 있다. 그리고 삼성의 어떤 조직이 동원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보도를 했어요. 단순히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공익성이 있다 없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공익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의 의도는 나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알려도 충분한데 그냥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를 기자가 알았을 때 정확하거나 최소한 또 이게 완벽한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를 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근거가 갖춰져 있다. 또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공인이 갖고 있는 중대한 거짓말 의혹이라던가 범죄 혐의 의혹이라는 어떤 공익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꼭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익적이라고 볼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언론이 그걸 보도할 때 좀 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의사실 보도가 전부 다 나쁘다 이런 기준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럼 우리 사회에서 피의사실 보도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진행돼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어떤 기준을 평가해야 되며 피의사실 보도와 피의사실 공표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빚어지는 문제. 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익적으로 볼 수도 없고 의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언론이 그 정보 자체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걸 보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 기준을 세워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편에 불리하면 나쁜 피의사실 보도, 우리 편에 유리하면 좋은 피의사실 보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논의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